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6명이 늘어 일주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 전환을 앞두고 정부는 오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늘어 누적 환자는 1,7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일째 신규 확진자는 한 자릿수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명은 지역 발생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부산과 검역과정에서 각 1명씩 2명이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지난달 16일 이후 39일 만에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업무와 일상, 여가 등 31가지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우선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고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환기와 소독, 손 씻기 자주 하기 등은 공통으로 포함됩니다. 업무 시 회의는 영상, 전화회의로 대체하고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선 인터넷, 스마트 뱅킹을 활용하며 기관 방문 시 대기할 경우 외부에서 기다립니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내가 혼잡하면 다음 차를 타고 승차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배달, 포장을 주로 하고 매장을 이용할 땐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유지합니다. 영화관이나 경기장 방문 등 여가 활동을 할 땐 티켓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하고 역시 1m 이상 간격을 두고 앉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침 튀는 구호나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다. 야외 공용 식수대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발표한 지침은 초안으로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확산세는 잦아들었지만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이 적용됩니다.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격리 장소를 자택에서 시설 격리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어제 하루 단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있고 재확진되는 경우도 많아서 아직 긴장을 늦추기에는 이릅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모두 1명 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경기도에서만 1명이 나왔습니다. 경기 하남시에 사는 52살 남성인데 총선 투표일인 이달 15일 이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후 5시 반부터 5분간 문화예술회관 투표소에 머물렀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방역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다시 확진되는 사례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구로 콜센터 건물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28살 남성이 지난 5일 퇴원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이 이달 27일부터 외래를 확대해 초진 환자도 진료합니다. 이와 함께 응급실 기능도 일부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자는 건물 밖에 있는 안심진료소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고 외래 진료를 통한 입원도 아직 불가능합니다. 응급실을 통해서만 입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이 설립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 사업을 하고 있고 정기총회나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른바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 70만 원씩 2달에 걸쳐 14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다음 달 중순 이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집단 면역 조사와 함께 신천지와 같은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잠재적 유행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대구 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는 모두 3명입니다. 대구 2명, 경북 1명입니다.
대구 확진자는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으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에선 대구에 살다가 지난 20일 포항 해병대 훈련단에 입소한 19살 남성이 확진됐습니다. 앞서 어제 대구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48살 A씨가 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입원 전 동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A씨는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됐고 A씨가 머물렀던 정신병원 7층 병동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와 직원 340여 명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11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70여 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정신병원 등에 공문을 보내 환자를 입원시킬 때 검체 검사와 격리 조치를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 경북 지역민을 대상으로 집단 면역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나 군 입대 신체검사 때 혈액을 채취해 코로나19 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가을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대구시는 고위험군을 새로 발굴해 검체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고위험 집단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대상자는 3만여 명입니다. 계약이 임박한 만큼 먼저 유치원 교사를 비롯해 특수학교 교사와 학생, 학원 강사 등을 전수검사합니다. 필요할 경우 초중 고등학교로 검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가운데 미출국자도 대상인데 명단 확인이 안 되는 불법 체류자는 지원단체 등을 통해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에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네, 이정훈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하루 동안 확진자는 6명 늘었습니다. 2달여 만에 가장 적은 수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08명인데요. 이 가운데 80% 가까이 완치되면서 이제 격리 중인 환자는 1,900명대로 줄었습니다. 또 오늘 특징적인 점은 사망자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오전 발표 그대로 240명인데요. 사망자가 없었던 건 지난달 16일 이후 처음입니다. 하루 사망자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5명 안팎이었는데 최근 감소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사망자 증가세가 꺾인 건 중증 환자가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중증 환자, 또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위중 환자 수의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지난달 하순에는 중증 이상의 환자가 9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점차 감소하면서 최근엔 40명 선까지 줄었습니다. 의료 자원의 부담도 그만큼 덜 수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대구에서 2명, 경기와 경북에서 각각 1명씩 나왔고요. 검역 과정을 포함한 해외 확진자는 2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닌데요. 어떤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먼저 재양성 사례입니다. 완치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와 비슷한 정도인 하루 10명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양성자의 경우 전염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곤 있지만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막으려면 격리가 해제된 뒤에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 상황도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이제 86만 명을 넘어섰고요. 스페인도 21만 명대까지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의 경우 확산세가 다소 꺾인 모습인데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입니다. 초기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며 안정세를 보이자 당국이 지난달 23일 개학을 강행했었죠. 그런데 이후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다시 휴교령을 내렸지만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아직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황운하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황 당선인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전에 있는 황운하 당선인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황 당선인의 사무실에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예비 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유출해 경선에 활용했다며 황운하 캠프 측 관계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실시됐습니다. 압수수색을 지켜본 황운하 당선인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당선인은 모든 선거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 수준의 활동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할 줄 알아요. 절제된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난 4.15 총선에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황 당선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황 당선인은 이번 압수수색 건과는 별개로 지난 2018년 청와대 지시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윤 총경이 알선의 대가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 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잠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경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5개월 동안 어떻게 피해 다니셨어요? 체포 당시 어디 가던 길이셨습니까?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 버스회사에 공금 16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어젯밤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검거됐습니다. 검찰 구속을 피해 잠적한 지 5달 만입니다. 함께 검거된 신한금융투자 출신 직원은 이미 검찰에 신병이 넘겨진 상태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수사 대상들이 검거되면서 경찰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곧바로 이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도 재청구합니다. 이전 부사장은 작년 11월 특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도주했었습니다. 앞서 라임자산 운용은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기획과 운용을 맡았고 김 전 회장은 라임의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지인인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5천만 원 가까운 뇌물을 건네 라임 사태에 대한 금감원 검사 내용을 입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로비를 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던 경기보조원이 머리에 총알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사격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29살 A씨가 갑자기 머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동료들은 어디선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자를 벗기고 봤는데 일단 모자 안쪽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정밀 촬영을 했더니 머릿속에서 금속 물체가 발견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나온 금속 물체는 2cm 길이의 탄두, 즉 총알의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충격이 컸다면서도
골프장인이 골프공에 맞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골프장에서 약 1.7km가량 떨어진 육군모 부대에서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머리에서 나온 탄두가 우리 군의 주력 개인 화기 K2 소총용 5.56mm 보통탄으로 추정했습니다.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600m지만 최대 사거리는 3,300m입니다. 골프장 측은 평소에도 사격 소음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도 민원 제기도 옛날에 했었고 그랬는데 고객들이 와가지고 골프 치면서 총소리가 많이 나서 사고가 나자 육군은 모든 부대의 개인 화기 사격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사격장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피해 보상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맞춰서 육군은 경찰에 기초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위한 최종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께 당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드렸고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논란이 컸던 비대위원장 임기,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 8월 전당대회 일정은 변경하겠다는 게 최고위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할 일을 다 하면 언제든 비대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며 무기한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때문에 임기가 꼭 그렇게 필요한 거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통합당을 도우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지 내가 거기서 뭐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당원 당규를 뛰어넘는 무리한 선임이라며 김종인 비대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의 절차에 따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의 최고위가 아닌 새로운 당선자 중심의 원내 지도부가 비대위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당내에 여전합니다. 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위한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단호히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합당은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피해자와 부산 시민, 국민에 깊이 사죄한다며 엄중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오 시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빠른 징계 의결이 가능하도록 회의를 내일로 앞당겨줄 것을 윤리심판원에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은 오 전 시장이 총선 후 사퇴한 점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 전 시장이 공증을 받아가며 사퇴 시점을 조율한 건 충격적이라며 공권력을 동원해 은폐가 일어난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부산 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것입니다. 또 피해자 신고를 받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오 전 시장의 총선 뒤 사퇴 요청을 받아들였고 여성단체가 침묵한 점도 의구심이 든다며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도 민주당이 이 사안을 몰랐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이 1인당 2매에서 3매로 확대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3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며 6.25 해외 참전 용사를 위해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해 해외 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을 전한 CNN 보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은 부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CNN이 오래된 서류를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웅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위중한 상태라는 CNN 보도에 모른다고 답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CNN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port was incorrect. Let me just put it that way. I think the report was done by a network that was incorrect. CNN이 오래된 서류를 근거로 보도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but that's what I hear. I hear the report was an incorrect report. 최신 자료가 아닌 시기가 지난 서류에 근거한 CNN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데 가짜 보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부 사실이 부정확하다는 것인지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하려는 CNN 기자에게 더 이상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고 가짜 뉴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면서 그가 건강에 문제가 없기를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I hope he's not in medical trouble. I hope he's not. 사흘 전 CNN은 미 안보 관련 당국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심장질환 수술 후에 위중한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맞서 일부 의료진들이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경제활동 재개를 촉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이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내려진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는 이른바 셧다운 반대 시위입니다. 이들 앞에 간호사들이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시위대가 말을 걸건 말건 진료복에 마스크를 쓴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중치료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다는 간호사는 참상을 보았고 시위가 있다는 소식에 설득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설득의 방법은 침묵입니다. The beauty in being able to silently protest and not engage with these people allowed us to see what they really thought. 앞서 콜로라도 덴버에서도 의료진 복장의 2명이 시위대를 막아선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위는 주 정부가 내린 제한 조치가 과하다거나 헌법이 정한 이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는 친트럼프, 총기 옹호, 백신 반대 등을 주장하는 정치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5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4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조지아주는 내일부터 이발소와 체육관 등을 열 예정인데 조건이 되면 경제활동을 재개하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너무 서두른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I told the governor of Georgia, Brian Kemp, that I disagree strongly with his decision to open certain facilities.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자리에서 20개 주가 경제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업자가 치솟는 상황에서 경제활동 재개가 꼭 필요하지만 섣부른 재개에 따른 책임도 마음에 걸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멕시코에서 코로나19 확산 이유가 의료진 때문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나면서 의료진들이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악전고투하는 이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락스 세례를 퍼붓는 등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의료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경찰관도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멕시코에선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가 난 환자 가족들이 면회를 막는 간호사들을 공격합니다. 의료진 얼굴엔 멍이 들었습니다. Here they attack us, and it's very frustrating.
이 여의사는 산책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녀의 얼굴과 목에 세제를 뿌렸습니다. 간호사인 리아 씨도 최근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감염자라고 외치며 그녀의 등 뒤에 커피를 쏟아부었다고 말합니다. We're scared for our lives, she says, but we have to go to work because we have to help people. 이제 의료인들은 병원 밖에서 유니폼을 입는 것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병력도 배치될 정도입니다.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의료인에 대한 공격이 최소 4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가 확산한 이유가 의료인 때문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면서 공격과 차별을 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멕시코에선 보호장비 부족 등으로 의료진 감염도 속출하고 있는데 공격과 차별에도 시달리며 의료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라마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의식이 대부분 간소화됩니다.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경전 쿠란을 계시받은 달을 기념하는 라마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노약자 등을 제외한 이슬람 신자들은 한 달 기간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과 물을 입에 댈 수 없습니다. 다만 낮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부 국가는 금식에 관한 규정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경우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고, 이라크 종교 지도자도 감염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식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라마단 기간 저녁에 이루어지는 단체 기도 타라위와 저녁 식사 모임 이프타르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라마단 기간에 모스크를 폐쇄해 기도는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حزينين جدا أن نستقبل رمضان هذا العام والمساجد مغلقة ولم نتمكن من أداء صلاة الجماعة ولكننا بنفس الوقت حريصين على الصحة العامة وعلى المصلحة العامة. 다만 이라크 등은 신청 모임을 고려해 24시간 통행 금지를 야간 통행 금지로 완화했고, 아랍에미리트도 라마단 기간 쇼핑몰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종교계 반발을 수용해 라마단 기간 모스크에서 단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서해안과 전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의 위험이 높은데요. 산림청은 산불 재난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보로 올렸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